최근에요, 한 열흘 사이에 주가가 10% 넘게 훅 빠진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건 동시에 일부 분석가들은 이 회사 주가가 지금보다 뭐 6배, 심지어는 10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정말 상반된 평가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네, 오늘 바로 이 흥미로운 회사, 레비바 제약, 리바이버 파마슈티컬스라고 하죠. 이 회사를 둘러싼 이 좀 복잡한 상황을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그 배경은 뭔지, 또 이렇게 높은 성장 기대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 근거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명확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우선 그 최근 주가 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게 공모주 발행 소식이잖아요. 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핵심 신약 후보 물질, 브릴라록사진이라고 있던데 이 임상시험 결과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 내용도 좀 봐야겠죠. 네, 그게 핵심이죠. 네. 그리고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그 파격적인 목표 주가, 그 근거는 또 뭔지, 앞으로 또 어떤 되게 결정적인 순간들이 남아있는지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회사가 가진 기회, 그리고 동시에 안고 있는 위험 요인까지 좀 균형 있게 파악하는 게 이번 저희 이야기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비바 제약 주가가 최근에 좀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한 10% 정도 빠졌는데요. 제일 큰 이유는 회사가 발표한 그 1,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 이거였죠. 주당 0.5달러에 2천만 주, 이 정도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겠다는 건데 이런 소식 나오면 보통 시장 반응이 바로 오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공모주 발행이나 유상증자라고 부르는 이런 자금 조달 방식은요.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말해서 회사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희석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아. 네, 같은 파일을 더 많은 조각으로 나누는 셈이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보통 지분가치 희석 우려다 이렇게 부르죠. 아하,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마련하는 건 필요한 일일 수 있는데 그 방식 때문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약간 내 주식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임상 단계에 있는 바이오 기업의 입장도 좀 고려해 봐야 해요. 아시겠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워낙 막대한 자금이 또 굉장히 오랜 기간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돈도 많이 들죠. 네. 특히 그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또 미국 FDA 같은 규제기관 허가를 받기 위한 그 준비 과정에는 정말 큰 돈이 들어갑니다. 레비바 제약 역시 연구개발 계속해야 하고 임상시험 마무리 지어야 하고 또 신약 허가 신청 준비라는 이 중요한 단계들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자금 확보가 정말 절실했을 거예요. 네.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라는 부담을 알면서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자금 수열, 이걸 결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조달된 자금이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여서 회사의 그 핵심 파이프라인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인가, 바로 이 점입니다.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월가의 분석가들은 완전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진짜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서 로스 MKM이라는 투자은행 분석가는 강력 매수 의견 내면서 목표 주가를 3달러로 잡았어요. 이게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6배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심지어 다른 분석가들 의견까지 다 모아놓은 평균 목표 주가는 6.60달러래요. 그러니까 잘하면 10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좀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는 걸까요? 그 기대감의 중심에는요, 역시 레비바 제약의 핵심 자산이죠. 개발 중인 조현병 치료제 후보 물질, 브릴락사진, 이게 있습니다. 이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들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2상 임상시험, 그리고 더 규모를 키워서 진행한 3상 임상시험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주요 임상들이 끝난 후에도 약물의 그 장기적인 효과와 안전성을 보려고 1년 동안 추가로 진행한 연구가 있거든요. 오플라벨 연장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 역시 좋았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오플라벨 연장 시험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좀 생소한데요? 네, 그 오플라벨 연장시험이라는 건요, 주요 임상시험,
그러니까 보통 위약, 가짜 약이랑 비교하는 그 시험이 끝난 후에 참여했던 환자들이 원하면 계속해서 실제 약을 투여받으면서 장기간의 효과나 안전성을 쭉 추적 관찰하는 연구예요. 아하. 특히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효가 뭐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지, 또 오래 썼을 때 혹시 예상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브릴라록사진이 이 시험에서도 좋은 데이터를 보여줬다는 건 장기적인 치료 옵션으로서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단기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임상 결과를 들여다보면요. 브릴라록사진은 조현병의 그 주요 증상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짜 약 대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확실한 효과를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안전성 측면에서 뭐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적게 나타났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아, 안전성. 네, 기존의 일부 조현병 치료제들이 뭐 체중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대사 이상 같은 부작용 문제를 좀 안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브릴라록사진이 만약 이런 단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차별화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분석가들이 그렇게 높은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잠재력을 예상하면서 공격적인 목표 주가를 내놓는 데에는 바로 이런 차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임상 데이터는 결국 신약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요. 아, 기존 치료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이게 핵심이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가장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는 거네요. 바로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 이 부분인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들이 좀 예정되어 있나요? 이게 앞으로 주가 흐름에 결정적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들이 정말 중요하죠. 레비바 제약은 2025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쯤에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공식적인 미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End of Phase 3 미팅, 줄여서 EOP3 미팅이라고 하는데요. EOP3 미팅? 네, 이 미팅은 3상 임상시험 결과를 가지고 신약 허가 신청서, NDA라고 하죠. 이걸 제출할 계획이나 형식 같은 것에 대해서 FDA와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동의를 얻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여기서 FDA가 임상 데이터 충분하네요. 제출 계획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하죠. 아, 그러니까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정식으로 내기 전에 FDA랑 최종 점검하는 자리군요. 그 미팅이 잘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그 미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다면 레비바 제약은 2026년 중반까지 신약 허가 신청서, 즉 NDA, New Drug Application을 FDA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NDA라는 게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동물 실험 데이터, 임상 시험 데이터, 약물 제조 공정 정보 등등 신약 허가에 필요한 정말 방대한 자료를 다 모아놓은 문서거든요. 그렇군요. FDA가 이 NDA 서류를 딱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는 것, 이것 자체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거고요. 심사 과정은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FDA는 제출된 데이터를 아주 꼼꼼하게 검토해서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와, 정말 단계가 다 중요하네요. 2025년 말 EOP3 미팅, 2026년 중반 NDA 제출, 그리고 그 이후 최종 승인 여부까지 이 과정들이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면 분석가들 예측처럼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표 하나하나가 주가의 아주 강력한 촉매제, 뭐랄까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적으로 FDA 승인을 딱 획득한다면 이건 회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 넣는 사건이 될 겁니다. 임상 단계의 바이오 기업에서 이제 상업화 단계의 제약사로 발돋움하는 순간이니까요. 그렇죠.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네.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그 높은 목표 주가는 바로 이런 잠재적인 성공 스토리를 상당 부분 미리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과정이 결코 보장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이 규제 승인 과정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네, 그 점을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레비바 제약은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눌려있지만 핵심 신약 후보인 브릴랄록사진의 임상 데이터가 워낙 좋고 또 차별화 가능성까지 보여져서 FDA 승인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회사다. 이렇게 평가받는 상황인 거네요. 약간 비유하자면 발사를 앞두고 연료는 가득 채웠는데 아직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는 로켓 같다고 할까요? 지금은 땅에 묶여 있지만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 네, 그 비유가 현재 상황을 꽤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로켓 발사가 늘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바이오 제약 투자 역시 본질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죠. 브릴라록사진의 임상 데이터가 아무리 인상적이라고 해도 FDA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그 누구도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안전성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고요. 또 설령 승인이 나더라도 사용 범위를 좀 제한한다거나 특정 조건을 달고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승인이 거절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결국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도 마지막 관문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레비바 제약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는요. 이러한 규제 승인 실패 가능성, 즉 내재된 위험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걸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쵸. 그게 핵심이겠네요. 네. 만약 브릴라록사진이 성공적으로 허가를 받고 시장에 나와서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둔다. 그러면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몇 배, 어쩌면 분석가들 예측대로 정말 10배 이상 상승하는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FDA 승인에 실패하거나 승인을 받더라도 상업화 과정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면 주가는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할 위험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공과 실패, 그 사이의 결과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전형적인 바이오텍 투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핵심 질문은 역시 이러한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점일 겁니다. 오늘 저희는 레비바 제약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한편에서는 자금 조달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압박을 받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핵심 신약 후보 물질의 성공적인 임상 결과와 FDA 승인 기대감이라는 아주 강력한 장기 성장 동력이 같이 존재하는 이 흥미로운 줄다리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례는 임상 단계에 있는 바이오 기업이 자금 조달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계속 이어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임상시험의 성공과 실패, 또 까다로운 규제 승인이라는 허들이 얼마나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때로는 단기적인 재무 이벤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가진 핵심 기술력과 장기적인 펀더멘털 가치에 주목한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어떤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바라보실 때 단기적인 시장의 잡음이나 변동성 너머에 있는 그 본질적인 성장 동력, 그리고 잠재적인 전환점을 찾아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상상해 보죠. 레비바 제약의 브릴라록삭신이 온갖 어려움을 다 헤치고 마침내 FDA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성과죠. 규제 승인이라는 가장 큰 산을 넘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모든 게 끝일까요? 이미 여러 효과적인 치료제들이 나와 있고 또 거대 제약사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 조현병 치료제 시장에서 새로 등장한 약물인 브릴라록삭신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의미 있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상업적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임상 데이터에서 보여준 것처럼 약효 좋고 안전하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의사들의 처방 습관을 바꾸고 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 같은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